예,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 사태가 많은 추측을 낳더니 결국은 그 이전에 있었던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지사 이런 경우들과 비슷한, 그리고 오히려 더 심한 결말을 내는 그런 것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몰락이 하게 되었다면은 이것은 뭐에 의해서 당한 거냐면은 어찌 보면 이런 그 미투 그런 강성진보,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그 자연스러운 진보가 아닌 진보 교조주의에 따른 어떤 그런 왜곡된 강성 진보에 따른 그 희생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일부 이른바 보수 진영이라는 자들은 아주 아주 신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결국 그러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이 진영 논리에 이제 함몰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여태까지 보수 이념 하면서 그냥 무슨 애국 그러더니 도대체 이념이란 게 없고 그냥 무슨 상대방 진영이라면 무슨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몰락하고 죽고, 그러면 오히려 신나하는 그런 조폭 양아치 집단이란들이란 게, 이런 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우리 애국 보수니 하면서 현혹시키고 속이고 그래왔던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전국을 다해서 봐도 광역단체장이라면 손꼽아서 몇 명, 10명이 될까 뭘까 그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기초단체, 기초위원도 아니고 많은 경쟁을 통해서 수많은 경력을 통해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상당히 검증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과정에 올라갈 동안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갈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죠. 상당수 검증될 수 있으면 힘든 사람들인데도 이 한 사람도 아니고 우연히 한 사람이 갑자기 걸린 것도 아니고 세 사람이나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본질적인 구조적인 인간 본질에 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자가 아무리 권력을 얻고 강하다 하더라도 한명숙 전 총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이 있었다 해도,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석연찮은 이제 판결을 받아서 지금 이제 몰락이 된 거, 그것도 남성 사회의 어떤 견제라고, 그렇다고 그렇게도 또 비약해석인지 아닌지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설사 실제 권력에 현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옆에 남자가 있어서 힘으로 확 밀어버리면은 이 사람 넘어집니다. 여자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예? 여자는 그렇게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검증된 여자도 그런 약점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는 하늘은 공평하게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약점이 있는 겁니다. 이 약점은 결국 그 의도를 가지고 그걸 무너뜨리려면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런 구조적 본질을 파헤치려고 하진 않고, 이 보수 이쪽이란 자들이 이제 이런 인간성을 가진 놈들이, 위선자들이 그러니까 진보 패거리란 것은 다 이제 상대적인 이제 이쪽 다 나쁜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공격하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솔직히 사실 보수 쪽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단체장이라든지 지위가 있는 사람,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인간인 이상 마찬가지일 건데, 다만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이쪽은 여비서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인간 본질이 그렇다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약점을 가지고 여자가 혼자 있을 때 힘으로 여자를 무너뜨리고 그러는 것이 잘못된 것일
마찬가지로 남자의 그 정서적 그 행위적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까발려서 무너뜨리는 거, 이런 것이 비겁하고 옳지 않다는 것을 보수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는 여성분들은 그걸 들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또 진보라는 자들은 이제 보수 이쪽 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순종적이고 노예적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진보라는 자들이 이렇게 여성들 자주성이 강하다 이런 걸 자꾸 과잉으로 들먹거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이제 반드시 보수라기보다도 중도를 지키고 중용을 지키고 교조주의에 함몰되지 않는 그런 이념을 추구한다면은 당연히 이때 진보를 이렇게 꾸짖어야죠. 당신들이 이렇게 과잉 진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의 약점을 추하게 드러내면서 동반몰락이 되지 않느냐? 그 당신들의 이념이 얼마나 추하고 모순되고 잘못됐느냐? 이런 거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꾸짖고 바로잡아야 하지. 한다는 짓거리가 그래 진보된 진영들 인사들 몰락하는 거 보고 야 니네들 역시 나쁜 놈들이었다 뭐 그냥 그 고소한자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뭐 100% 옳은 것이냐 그냥 처음부터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신나서 그냥 막 이런 여자들이 얼마나 패거리에 불과하다는 거, 그런 거 이념이 없는 패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해서 근데 당연히 그 고소를 하거나 과거에 뭐 안희정 오거돈 이런 분들을 그냥 일생과 거쳐 쌓아올린 지위를 훅 하고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이런 이제 여성들도 사실 모질게 맘먹지 않으면 차마 그럴 수 없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 존재의 그것이 있죠. 여성의 존재를 그렇게 함부로 착취했으니까 당하는 건 당연한 건데 남성의 이제 노동력 착취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대가로 이제 노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회사에서 짐을 옮긴다든가 여러 가지 사무직 직원인데 이 회사를 이사 간다 했을 때 동원이 됩니다. 이것은 월급을 받으라는 그 약속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상사가 있을 경우에 꼭 이사를 가거나 큰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남성 이제 하급자에게 자네 이것 좀 들어주게, 김 과장 이것 좀 어떻게 옮겨주게, 이렇게 하면 남자는 아무 고분고분히 하겠죠. 이게 좋아서 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존재 착취 그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노동력도 하기 싫어도 억지로 상사가 시키니까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대개 이런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항의하면은 그런 일도 별로 없지만은 조직의 논리 어떻게 뭐 감히 그렇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조직과 관계없이 이렇게 그런 입장이 돼서 이것을 항의한다면은 그러니까 배상을 해줍니다. 그래 자네 일한 만큼은 내가 주마 하고 상사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화해가 되어 끝납니다. 근데 대개 여성의 경우는 이 착취에 대해서 이제 아주 사생결단하고 상대방의 일생을 아주 그냥 끝장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인데, 물론 또 여성 입장에서는 또 이것이 뭐 일생에 거쳐 크나큰 치욕이고 잊지 못할 그거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잊지 못할 원한 이런 거는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20년 30년 전에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에 대해 받은 모욕,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냥 기분이 불쾌하고 아주 그냥 지금 만나고 보복만 할 수 있다면 정말 보복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아주 뭐 물론 또 실제로 만나고 접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이제 수십 년 전에 받은 모욕이 간이 되고 그렇지만은 구태도 또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맘만 먹으면 30년 전, 20년 전도 다 그냥 원한 품는 건 다 마찬가지고, 물론 당해본 사람 그건 다 마찬가지지만 또 여성의 그 존재를 착취당했을 때 그것이 더욱더 분하고 참지 못할 걸로 인정되는 이유는, 근거는 뭐냐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의 존재를 함부로 범했을 때 그 죄는 엄청났죠. 예, 무슨 불문곡직 그러니까 사형, 양반의 여사를 건드렸으면은, 그러면 양반의 여사를 상민이 건드렸을 때 죽이지 않고 강간만 해도 사형이고, 죽여도 사형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피해자를 죽였으니까 안 잡힐 가능성이 많죠. 그럼 당연히 죽였겠죠. 근데 지금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지만, 그렇게 식으로 조선시대 같은 경우 양반의 핏줄을 잇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반과 여성은 순결, 그거는 목숨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했고, 그리고 당시엔 피임도 없었기 때문에 집안을 잇는 경우에, 그러니까 감히 남의 핏줄을 여성에게 집어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뭐 이해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양반가의 남성은 자식이 소유의 여성이 외관 남자에게 손끝이라도 닿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고 그냥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것이 이어져 가서, 물론 양반 여성들도 불쾌하죠. 감히 상민이 자기 손을 잡았다든가 했을 때 엄청 불쾌하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왕비 그런 사람은 손끝만 다고, 심지어 제가 쓴 베오울프 소설에 나오는 이제 옛날 이야기에는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제 공주가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자기 얼굴을 쳐다본 사람,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 요즘 말로는 음흉하게 쳐다봤다죠. 예, 그랬다는 의심을 했다는 걸로다, 막 죽이고 그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상대적인 것이고, 근데 여성의 권력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많은 사람들이 극소수 1~20% 될지 그 이하가 될지, 그 정도 여성들이 많은 남성들, 상민 남성들과 다른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갖는 자기 몸의 보호를 위한 아주 그냥 엄격한 순결 본능, 이거에 대한 자기 기분, 기준인데, 이것을 전 국민, 전 여성한테 심지어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다 양반 여성과 같은, 물질적으로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양날의 귀족적인 생활을 다 취한다고도 하지만은, 상대적인 건 아닙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양반 여성이 옛날 일반 상민들의 남성이 자기 손끝 하나만 닿아도 기분이 나빠서 그냥 목을 치거나 적어도 감옥에 가두고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것을 지금 모든 여성에게 적용하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자꾸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 있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상민 여성이야 다 서로의 존재를 서로 베풀고 서로 섞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먼 존재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직장 그런 데서 여성이 업무 외적으로 존재로서 남들한테 이제 배품을 주는 것이 착취를 당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엄벌을 주는데, 그러니까 남성도 자기의 업무 이외의 일로서 자기의 노동력이 착취되는 거, 그런 것도 반드시 즐거운 것이 아님에도 들어주는 일이 많은데도 경우는 이제 이것이 조금이라도 자기가 원치 않은 걸 들어주면 시켰으면 큰 죄가 되는 거고, 남자의 경우는 이제 대개는 넘어가지만 설사 항의해도, 그러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보상을 해주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생긴다면, 그럼 결국 여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장에서 자꾸 성추행하고 이런 걸 그럼 가만두자는 얘기냐? 그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야 됩니다. 모든 직장에서 자기 동료들 그런 거리, 남자들이 물론 기왕이면 여성들과 같이 일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능, 남성은 여성의 존재 그 자체를 원하기 때문에 설령 자기하고 사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냥 같은 사무실에서 여성이 섞여 있으면은 훨씬 인간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의욕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이 생기는 그런 폭탄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이제 보편화되면은 남성은 오히려 여성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군대 같은 데서도 미리 건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로, 그러니까 자기의 군대 조직이라든지,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여성을 동료로서 같이 일하는 거, 그것을, 자기가
원치 않는 남자는 사실 비록 삭막하고 좀 딱딱하다 하더라도 직장은 직장대로 안전하게 다니고 여성은 여성대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애인이나 아내를 사귀는 걸로 만족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할 사람은 그렇게 할 자유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남성 직업인은 여성 직장 동료가 오는 것, 상사나든지 동료든지 부하이든지 함께 연결돼서 일하는 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성도 그럴 권리가 있죠. 그렇게 해야 이런 일들이 없고, 적어도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과 이제 같이 있음으로 해서 그러다가 엮여져 가지고 이런 파탄을 얻는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각 단체장들, 왜 유독 지방 단체장에 이런 일이 많냐? 그건 아마도 이제 국회의원 같은 사람은 옆에 같은 비슷한 동료들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비서라도 뭔가 좀 이제 독보적인 그런 느낌이 안 나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서로 좀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그냥 어떤 조직 내의 사내 연애처럼 약간 서로 직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아마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직장이 아니라 또 이제 그런 지방 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그냥 적어도 뭐 중앙정부 별로 갈 일이 없으니까 그 내에서는 그 단체장은 아주 왕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하 관계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이제 서로 이제 육체적으로 겉으로 서로 이제 그렇게 물리적인 것 없이 이제 이루어진 관계라 하더라도 구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제 이쪽이 그러니까 강압적인 그런 걸 했다. 그런 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단체장 이런 데라든지 그런 이제 직장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탑 위치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비난을 받고 그렇지만은 그 사건이 있다는 것 자체로 이렇게 막 대통령이 곧바로 사퇴를 하거나 뭐 이렇게 그러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냥 부끄럽긴 했지만 어쨌든 공직자로서 감수하고 넘어가고 임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오히려 민주사회인데 이건 마치 그냥 추문에 한번 쌓이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아웃되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가적인 손실이고 낭비입니다. 이건 이런 분위기를 만든 이제 그에 따르는 판검사들도 문제지만 분위기를 만든 분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뭐 지금의 그 어떤 그 청와대 거기서야 뭐 옛날 클린턴 대통령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은 옛날에 선거 과정에서 그 품에 안겼던 그런 여성 중에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미투하면서 나 그때 사실 가까이 그니까 지지해서 갖고 갔을 뿐인데 갑자기 껴안고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막 그냥 뭐 싫다고 그러면 전체 분위기를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그랬다. 이런 얘기를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등장하면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만약이라도 나중에 진짜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퇴임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문 대통령을 격화시키고 몰락시키라는 자들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인간사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자꾸 여성의 약점이 있든 남성의 약점이 있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추하게 몰아세우고 이렇게 몰락시키고 이런 것에 이용하는 이런 거 그리고 그것을 단지 진영 논리에 의해서 서로 그냥 즐겨 해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보수 쪽의 최현희 의원인가 그리고 또 뭐 무슨 강인지 누군지 국회의원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 뭐 그런 사람들이 먼저 성추행으로 조금 나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크게 이제 다들 걸리고 있죠.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 자체의 약점을 그것으로 우리는 더 폭넓 관점에서 보고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고 정말 이제 이런 본질적인 관점에서 볼 줄 모르는 자들은 더 이상 보수니 진보니 그런 거짓 이념은 더 이상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은 단지 여진족과 토착외고의 그 후예들의 어떤 입장에 따른 단지 우리나라가 북한, 중국, 만주, 북한에 가까이 갈 것인가 혹은 일본, 미국 해양세력에 가까이 갈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싸우는 집단
여진족과 토착의 그 후예들, 뭐 꼭 그들 핏줄 후예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 중에 한쪽에 빌붙어서 연명하려는 그런 자들의 싸움에 불구하고 절대로 다시 이념이니 뭐니 보수니 진보니 그런 거짓 이념 내세우지 말기 바랍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 그냥 그저 계속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아직 이제 정식 발표는 안 났지만 이미 이제 이게 방송될 땐 다 발표가 됐을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인간의 본질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